네, 안녕하십니까. 호라마코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추측 이런 거보다는 언론에 밝혀진 대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법적인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선생님이 근무할 당시에는 8명의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있었고, 현행 특수교육법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반당 정원 6명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수학급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에는 한 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2개의 특수학급이 있었는데 기존의 6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6명이 되어서 한 학급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3월과 8월에 각각 학생이 한 명 한 명씩 전학을 와서 총 8명의 과밀학급이 되었습니다. 과밀학급은 말씀드린 6명의 정원을 초과하는 학급을 말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자 선생님과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학급 충원과 교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사 충원 대신에 지원 인력을 배치를 하였고,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학급 및 교사 충원을 할 계획이었다. 당시 보조인력 3명을 배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조인력 관해서 더 말씀드리면, 보조인력은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고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 결국엔 특수교사가 보조인력 교육과 관리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 기사에 나온 8명의 학생은 특수학급 배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완전 통합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라 해가지고 일반 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6명이라고 봤습니다. 8명의 학생은 A 선생님이 직접적인 수업을 하는 거고, 완통학생 6명의 학생들은 여러가지 행정업무, 학부모상담, 행동문제 중재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조인력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보조인력이란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실무사, 지역 따라 보조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지원을 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인 공고글을 업무 담당자가 올립니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직접 구인 글을 올려야 됩니다. 저도 올해 이 업무를 처음 해봤는데 교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막 자원봉사 담당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버벅거리면서 겨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청 공문을 쓰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예산을 성립 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행정실에다가 기한을 또 올려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활동을 했다 일지를 관리를 해야 되고, 수당 지급도 일지를 서명해서 스캔 놔두고 그 수당을 또 지급을 하는 품위를 올려야 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신청 공문이 오면 작성해서 교육청에 다시 보내고, 매달 교육을 했는지 상담했는지 그런 일지를 또 작성을 합니다. 급여 지급도 특수교사가 해야 되고, 피복 신청이라고 요원이 입는 옷, 모자, 신발, 군복 이런 것들도 교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수가 열리는데 이것 또한 교사가 언제 참석하는지 요원에게 물어보고 작성해서 교육청에 또 보내야 됩니다. 실무사, 보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무사가 필요한지 개별화 교육지원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협의로 씁니다.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신청 공문 쓰고,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연수 관리하고 일지 쓰고 기타 등등 업무 관리하고, 이런 많은 행정적인 업무를 특수교사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교사들은 이게 양날 검이에요. 지원 인력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아버리면 업무가 또 폭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병가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병가를 내서 빠져버리면 가르칠 인원이 없으니까, 근데 이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반이 8명이라 했는데 중증 학생이 4명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가나다로 수준을 구분합니다. 중증이라 하면은 다수준 학생들, 의사소통이나 생활기술이 대부분 잘 안되고 인지 수준이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대화도 안되고 밥 먹는 것, 양치질하는 것, 손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안된 학생들을 4명을 다 케어를 하고, 보조인력이 3명이 붙어도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선생님 다 져야 됩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A 선생님은 주 29시수의 수업을 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수씩 6시간씩 연달아 수업을 한 것입니다. 통상 특수학급 담임의 한 주 수업은 19에서 22시수입니다. 29시수를 하게 되면 화장실 가는 것도 참을 만큼 단 1초도 쉴 새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화장실에 못 가서 방광염에 걸리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을 보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급여 계산, 지원 인력용 보조 시간표 및 안내사항 작성 등의 행정 업무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럼 왜 29시트가 되었냐? 특수학급의 전일제 운영 때문입니다.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루종일 특수학급에만 수업을 받는 것인데, 전일제 말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시간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국영수와 같은 주제교과 이런 거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주제교과를 제외한 과목들 아니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통합학급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특수교육법상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입니다. 통합교육은 뭐냐면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쉽게 말해 또래인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증인데 왜 특수학교를 안 가냐? 이게 지금 전국의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현실입니다. 특수학교에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의 티오가 100명이 나면 신청한 학생들이 200명, 30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100명, 200명 남으면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 특수학급으로 갑니다. 다수준의 중증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기 매우 불리합니다. 대소변을 가린 곳도 안 된 학생들이 많은데 특수학교는 각 교실마다 화장실이 대부분 비치가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은 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관리자인 교감 교구의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생아 수가 감소를 해가지고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단도구의 발달도 있고 확실히 이전 세대 대비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특수교사도 뽑아줘야 되는데 여러가지 예산이나 정책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겪고 있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이렇게 터진 것입니다. 한시적 기간제 교사 배치라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시적 기간제란 말 그대로 한시적 기간제 교사입니다. 보조인력과는 다르게 어떤 상황이 터지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도 가능하고요. 보조인력은 행정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A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후속 조치로 학급 증설 없이 신규 교사 1명만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4년차 교사도 견디지 못하는 곳에 새내기 교사가 또 발령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조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 선생님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받았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등교 지도를 해달라, 자신의 자녀를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데리고 학교까지 등교시켜달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이야기했지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노조 측에서는 학교가 오히려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원을 수용하라며 관리자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사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한 명의 특수교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교사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교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률에 명시된 유초중고 4667 학급당 학생 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하면서 느낀 건 중증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방안이나 대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공격성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도 위험하고 교사도 위험합니다. A 선생님처럼 다치게 되었는데 교사는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중증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고, 기사로만 봤을 때 A 선생님께서 힘들어 하셨던 게 업무와 민원입니다. 특수학급에 일하는 특수교사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개별화 교육계획, 장애인 교육, 장애인식 교육, 교원 대상, 학생 대상, 근로자 대상, 교육 공무직의 장애인식 교육을 특수교사가 해야 됩니다. 행정실무사, 조리원, 시설관리 이런 분들의 장애인식 교육도 특수교사가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통학, 일가정 이자녀, 방과 후 치료 등등 지원 인력, 현장 체험학습, 교내 방과 후 동아리, 학부모 상담, 상담일지, 인권지원단, 성교육, 각종 연수, 장애인 체전, 각종 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이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친 사람으로서 수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데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배치라 해서 학생이 중간에 이렇게 전학을 오게 되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관련 서비스가 다 들어가 줘야 돼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외에도 각종 학생 민원, 학부모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학생에게 맞아서 장애 판정을 받은 선생님도 계시고, 저 또한 특수교사 일을 하면서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민원이나 학생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없습니다. 교사 혼자서 다 스스로 감리해야 됩니다. 그냥 보고실 가서 약 바르거나 다리 조인트 까여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그냥 수업을 하거나. 특수교육 현장이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유가족분들께서 A 선생님이 순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순직을 꼭 인정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직 4년차 30살 남자 선생님,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 더군다나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특수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특수교사 선배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유가족분들도 마음 잘 추스리시고 돌아가신 선생님께서도 편안히 영면에 드시길 바랍니다.